당진시의회가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등하굣길 도로 혼잡과 방음벽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특색 있는 해수욕장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핑을 즐길 수 있는 태안 말리포 해수욕장과 해넘이 명소인 당진 외국마을, 머드축제가 열리는 고령 대촌 해수욕장 등을 소개합니다. 최근 해상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낚싯배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출항 전에 비상시 대피 요령 등 안내방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지자체들이 소득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화폐 유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서산산업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가맹점을 모집하고 당진시는 당진산업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0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14일에는 도로과에 대한 감사가 열렸는데요. 아이들의 위험한 통학로와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김담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차선 도로 한가운데 차 한 대가 멈추더니 뒷문으로 아이들이 내립니다. 잠시 뒤 같은 곳에 정차한 또 다른 차량. 차에서 내린 아이들은 횡단보도도 없는 도로를 건너 학교로 향합니다. 반대편 도로는 아이들을 내려주기 위한 차들이 점령하면서 아예 임시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된 당진 개성초등학교 앞 등굣길 모습입니다. 의원들은 개성초뿐만 아니라 기지초와 송악초, 신평초 등이 학교 앞 도로 혼잡 문제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등교 시간을 확인한 바로 8시부터 8시 30분 사이에 26대의 차량이 반대 차선에 차를 주차하고 아이를 내려주었으며 너무 위험한 데다가 교육적으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고 부모들이 굳이 데려다 주지 않아도 바쁜 출근 시간에 당진시는 추가 실태조사를 통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에도 불구하고 노면 청소 차량이 제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종윤 의원은 당진시 청소 차량 운행 일지를 분석한 결과 노면 청소 차량의 한 달 운행 횟수는 많아야 10일, 한 대당 5일 정도 운행에 그치고 있다며 적극적인 청소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그 일지를 보니까 한 달에 많이 해야 10회 정도더라고요. 차량 2대가. 그러면은 한 달가 5일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우리도 청소 차량을 잘 못 보고 있어요. 청소하는 것을. 당진시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도로 보수 업무와 같이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매일 하진 않습니다. 매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도로 여러 개 상황이나 이런 걸 봐가면서 도로 보수원들이 같이 도로 보수 업무하고 유지 관리, 제출 이런 게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 오는 18일까지 계속되는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의원들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시 집행부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미입니다. 1년 중 충남이 가장 뜨거워지는 계절,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충남 지역 유명 해수욕장들이 저마다 손님 맞이에 나서고 있는데요. 올여름 휴가는 멋진 풍광과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된 충남 서해안이 어떨까요? 정선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넘실대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보드에 올라탑니다. 중심을 잡고 섰다가 수없이 넘어져도 물살을 가르며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해외 휴양지의 풍경 같은 이곳은 태안에 있는 말리포 해수욕장입니다. 서핑으로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 부럽지 않다는 뜻에서 말리포니아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특히 바닥이 원만하고 파도가 적당해 초보자들도 쉽게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워해서 걱정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파도가 그렇게 세지도 않고 아주 배우기 딱 적당한 것 같고 오늘 온 걸 너무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쭉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개장 시기를 한 달 앞당겨 충남 33개 해수욕장 중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와 함께 더 많은 피서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네, 예전보다도 조기 개장으로 인해 가지고요. 해수객들이나 아니면 서퍼분들 해가지고 많이 좀 모이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서울 경기권이나 아니면은 그 충청권에서 도시권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많이 아무래도 상권에서 많이 좀 도움이 되죠. 해돋이와 해넘이를 한 곳에서 보고 싶다면 당진 외목마을을 추천합니다. 외가리의 목처럼 지형이 바다로 길게 뻗어 있는 곳으로 다음 달 6일 해수욕장을 개장합니다. 높이 30m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해상 조형물도 볼거리입니다. 보령 대천 해수욕장은 15일 마라톤 대회와 함께 문을 엽니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외국인들에게 더 인기인 머드 축제가 개막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첫 야간 개장이 도입되고 화려한 K-팝 공연이 펼쳐집니다. 각양각색으로 즐길 수 있는 충남 서해안의 해수욕장. 올여름 피서객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이광현 선수의 고향인 예산에서 2019 피파 U20 월드컵 결승 경기 응원전이 열립니다. 예산군은 경기 당일 16일 새벽 1시부터 예산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전광판을 통해 중계되는 경기를 단체로 관람한다고 밝혔습니다. 응원전에는 예산읍에 거주하는 이 선수의 아버지와 신양면에 사는 할머니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군은 2천여 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교통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소방 헬기 추가 도입을 위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 해양소방위원회는 최근 소방청과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소방 헬기 추가 배치와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는 최근 산불과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헬기를 동원한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충남에 소방 헬기 한 대가 추가로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 헬기 한 대를 도입하는데 230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와 도비를 절반씩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한 대뿐인 충남 소방 헬기는 집중 운용으로 인해 1년에 2달 이상 검사와 정비로 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바다낚시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다음 달부터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휘봉 태안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장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최근 낚싯배 안전사고 발생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올해 낚싯배 사고는 총 35건으로 사고 유형을 분석해보면 충돌, 좌초, 침수, 화재, 기타 단순 사고 형태로 발생하였고 이 중 단순 사고인 기관 고장, 추진기 손상이 전체 사고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낚싯배 이용객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만큼 낚시인들의 안전 소홀로 인한 크고 작은 인명사고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낚싯배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된다고요. 좀 어떤 내용입니까? 17년 12월 1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영흥도 낚시여선 충돌사고와 올해 1월 통영 부적호 충돌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낚싯배 안전관리 강화 기준도 여객선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간 주요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올해 1월 1일부터 낚싯배 영업구역 외측 한계가 영해 안쪽으로 제한되었고 출항 통제 요건도 강화되어 해상 기상이 풍랑주의보 발효 시뿐만 아니라 예비특보 발효 시와 파고 2m 이상, 풍속 12m/s 이상인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 출항을 제한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련 안전설비 기준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있고 낚시 여선업자 등 관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낚싯배 안전관리 강화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네. 낚시 여선업자나 선원은 낚싯배가 출항하기 전에 각종 안전수칙을 안내 방송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의 보관 장소와 사용법, 비상시 피난 유령,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포획 금지 대상으로 수산 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해양 환경 오염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또한 안전설비 기준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는 승선원이 13명 이상인 낚싯배는 선박 식별장치인 AIS와 조난 위치 발신기인 EPOB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야간 영업 시에는 항해용 레이더를 필수적으로 설치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13인 이상 낚싯배에도 구명 뗏목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법 규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안전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안전관리 규정 위반에 관한 벌칙부터 말씀드리면 낚시여선 업자는 출항 전에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하여 출항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네. 선박 자동 식별 장치 등 안전 설비 설치 기준 위반하여 출항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낚싯배가 영업구역인 영해내를 벗어나 낚시를 할 경우 위반 차수별로 1차, 2차 각각 영업정직 1개월과 3개월, 3차 위반 시에는 영업폐쇄인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안전하고 가장 밀접한 구명조끼 미착용 벌칙에 대해 살펴보면 일부 낚시인들이 착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구명조끼는 안전벨트란 말이 있습니다. 보통 차량에선 많은 분들이 안전벨트를 당연히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다들 인식하고 계시죠. 네. 80년대까지만 해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치 않던 게 일반적이었으나 90년대부터 많은 대형 사고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안전벨트 미착용 범칙금 제도가 시행되고 또 각종 홍보가 강화되면서 이제 운전할 때는 전자석 안전띠 착용이 완전히 정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 번의 낚싯배 사고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구명조끼 미착용, 과태료 부과 등 단속 강화와 더불어 저희 해양경찰에서도 해양안전문화 대전과 같은 각종 행사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에 나서고 있어 점차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일반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낚싯배 선장 선원은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안내는 물론 본인들도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고 낚시객이 구명조끼를 미착용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네. 다음은 낚싯배 음주에 관한 사항인데요. 운항자인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 즉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낚싯배 운항을 할 경우 톤수와 상관없이 형사 입건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낚시객도 선상에서 음주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니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네. 이 낚싯배 사고뿐만 아니라 갯바위 낚시객들의 안전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갯바위의 경우 고립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물때를 미리 확인하여 물이 들어 잠기기 전에 빠져나와야 하고 갯바위나 방파제, 테트라포트에서 낚시를 할 경우 술을 마시거나 슬리퍼를 신는다거나 장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또한 물이 닿는 부분은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이동 시에 바닥을 잘 살펴야 되고 특히 테트라포트에서의 낚시는
점차 법적으로 금지되는 만큼 안전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한 곳에서는 낚시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는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의 소홀함이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예. 최근 레저 인구가 예능 및 미디어 등을 통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낚시인들이 바다에 대한 인식 부족과 안전 소홀로 인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니 먼저 낚시인들의 안전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해양경찰에서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범국민 대상으로 구명조끼 입기 실천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누구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구명조끼가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휘봉 태안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산 등 우리 지역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유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서산시는 오는 8월 서산사랑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14일부터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외식과 문화, 교육, 병의원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대형마트와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장은 모집에서 제외됩니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등록증과 거래은행 통장을 가지고 시청이나 가까운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당진시는 기존 당진사랑 상품권의 유통 범위를 확대합니다. 시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동안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가 일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당진사랑 상품권의 가맹점 범위를 시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가 13일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열렸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충남지부가 주최하고 충남지방경찰청이 후원한 이날 대회에는 모범운전자협회와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교통사고 줄이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CJ헬로 충남방송은 블랙박스로 보는 교통안전이라는 뉴스 코너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또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며 10년 이상 사고가 없었던 운전자들과 교통안전에 기여한 지역별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 회원들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최근 현대제철에 내려진 이번고로 조업 중단 조치를 두고 충남 경제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도는 지난달 31일 브리더를 임의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현대제철 이번고로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 등 대전 충청 지역 10개 경제단체는 12일 조업 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완화해 줄 것을 충남도에 건의했는데요. 회의소 등은 현대제철이 열흘간 조업을 멈출 경우 철강 120만 톤 감산과 1조 원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업 정지 후 용광로 재가동을 위해서는 도로 내부에 굳어있는 쇳물 잔재 제거 등에 석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보다 더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용광로 재가동 시 정상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엔 새로운 고로 건설에 9조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영기 충남북부 상공회의소 회장은 제철소 조업 중단은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직결된 사안이기도 하다. 충남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노총 같은 노동계에서도 조업 정지 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앞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현대제철 조업 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며 경제적 비용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거나 처벌을 완화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조업정지 처분은 당연하고 적절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사와 집행정지를 도에 신청했고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심사에서 조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내려질 경우 현대제철 이봉고로는 15일부터 조업을 정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잇따른 감사가 예산군 공무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다음 달 1일부터는 감사원의 기관 운영 감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군의회 행감은 11월 말에서 12월 초 후반기 정례회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전반기 정례회로 앞당겨졌는데요. 예산안 심의 의결과 행감이 후반기 정례회를 통해 동시에 하다 보니 심도 있게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함께 앞서 도내 9개 시군이 전반기 정례회에 행감을 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군의회는 행감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예산 반영이 가능해져 실효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군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모두 153건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122건에 비해 20% 이상 늘었는데요. 행감은 20일까지 진행됩니다. 문제는 행감이 끝나면 열흘 뒤인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감사원이 기관 운영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운영 감사를 받는 건 예산군 개청 이래 처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감사원은 이 기간 지난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군이 추진한 업무 전반을 살필 예정입니다. 감사원 감사로 올해 예정됐던 충남도 감사는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연이어지면서 공직자들의 피로감은 누적되고 있는데요. 민원사무 같은 대민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군은 지난 4월부터 예당호 출렁다리 주변 교통정리, 주차장 관리에 하루 70여 명씩 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정원수가 적은 부서는 잦은 외근으로 고유 업무가 뒤로 미뤄졌는데요. 이 때문에 군민은 민원 해결을 못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공무원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원 A씨는 최근 야간 근무가 일상이 되고 있다. 감사가 몰리다 보니 어려움이 크다면서 대민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토로했습니다. 공무원 B씨도 자료 제출 때문에 고유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충남도가 장마철에 대비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도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대형 공사장과 교량, 터널 등 221개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전 점검에는 도와 시군 관련 부서를 비롯해 건축과 토목구조 분야 민간 기술자도 함께 참여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시설 관리 상태, 비탈면 붕괴 가능성, 시설물 손상 균열 여부 등입니다. 도는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고 심각한 사항은 책임 공무원을 지정해 안전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태안 안면도 소나무 숲에서 제선충병에 대한 집중 방제를 실시합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는 오는 29일까지 안면읍 창길이 70헥타르 면적의 소나무를 대상으로 항공과 지상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방제는 지난 3월 안면읍 정당리 소나무 4그루에서 제선충병 감염이 확인돼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이뤄집니다. 충남도는 방제가 주로 진행되는 오전 5시부터 12시까지는 등산이나 산책을 자제하고 주변 농가의 경우 농산물 피해가 없도록 하우스를 밀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혁신도시 지정 토론회가 오는 18일 내포신도시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충남시민재단이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교수와 연구원, 도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혁신도시 추진 당위성과 전략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충남시민재단은 앞으로 도민운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혁신도시 지정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충남도는 민간 주도의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공모해
혁신도시 지정 사업을 제안한 충남시민재단을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당진시가 지역 의료기관과 손잡고 아동실명 예방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당진시 보건소는 취약 전 아동의 눈 건강 보호와 안과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정밀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관내 3세에서 4세 아동 1,082명이며 매년 3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진행합니다. 가정돌봄 아동은 보건소에서 검진표를 받아 자가 검진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소와 협약을 맺은 5개 의료기관에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무료로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성군이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2021년까지 청산리전투 체험시설, 국궁장, 교육체험관 등을 확충해 학생과 학부모가 즐겨 찾는 역사인물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군은 내년까지 토지 매입과 생가지 성역화 실시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2021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이 15일 아산을 마지막으로 권역별 대입 설명회를 마무리합니다. 설명회는 변화된 대입 전형에 따른 대입 지원 전략과 자기소개서 작성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홍성과 서산, 천안, 논산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학생과 학부모 2,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산 동서 간선도로 3차 구간 공사가 막바지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성림동 국도 29호선부터 잠흥동 국도 32호선까지 연결하는 곳으로 총 길이 2.2km의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현재는 가로수를 심고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 구간은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1, 2차 구간과 연결돼 전면 개통될 예정입니다. 태안천리포 수목원이 다양한 그림을 전시해 탐방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밀러가든 갤러리에서는 전만성 작가의 내 마음의 꽃 전시회가, 에코힐링센터에서는 수목원 전문가 교육생들의 식물 세밀화 작품전이 이달 말까지 열리는데요. 수목원은 오는 28일부터는 황성수 작가의 존재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기획 전시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대술면 이장단 협의회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환경정비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도로와 하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장단 협의회는 앞으로도 환경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주말 동안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낮과 밤에 일교차가 꽤 납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14도, 당진과 서산, 태안, 예산, 홍성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이 24도, 서산과 홍성, 예산, 청양이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빨리 하기 대체로 좋겠고요. 가족들과 나들이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낮 시간에는 대체로 냉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주말 동안 충남 지역 맑겠고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기압고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 서해 남부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 또 생활 속 민원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